윤재갑 위원님. 예, 위원장님, 저 질의하기 전에 이거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 그 발언 중에 장관이 말을 자르고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최대한 국민 대표한테 답변하는 내용을 정중하고 진실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해주시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당연합니다. 예, 장관님. 국무총리 담화문을 농식품부에서 작성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기초 자료를 드려서 네. 총리실에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대국민 담화문을 검토는 하셨습니까? 당연히 검토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나는 가장 큰 잘못이 시작이 된 게 뭐냐면,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부터 우리 집권당에서 공산화법이라고 하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이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정부 여당의 어떤 이 흐름을 갖고 있었던 거라고 봐요. 여기 총리 담화에서 제일 가장 큰 결격 사유가 뭐냐면, 논타작물 재배 4만 헥타르를 딱 빼먹었어요.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벼 재배 면적의 4만 헥타르를 네. 타작물을 재배해서 과잉 생산을 없이 하도록 하는 그 부분은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보셨어요? 왜 없습니까? 전략작물 직불제로 앞으로 이렇게 확대하게 가로살 말씀도 하시고. 아니,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요? 예. 양국관리법 대국민 담화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는. 장관 이거 안 보셨구만요. 아니 제가 다 봤습니다. 다 일일이 봤어요?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예. 제가 그 자리에 배석도 하고 다 했습니다. 배석만 하면 뭐예요? 내용을 알아야지. 아니 근데 그건 뭐 문제될 건 아니고요. 아니지. 그걸 뭐 다. 아니, 벼 재배하는 면적이 4만 헥타르를 타작물을 재배하는데 그걸 몰라도 된다고요? 의무화하면 지금 우리가 전략작물이라고 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논의 타작물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의무화하면 그 효과가 완전히 상쇄됩니다. 거의. 그러니까 의무화를 전제하지 않아도 사실은 타작물로 가는 게 어려운데. 내가 물어본 거는 양곡관리법에 4만 헥타르를 타작물 재배한다는 부분을 왜 총리 담화문 작성하는데 제공을 안 했느냐, 아니면 자료를 제공하고 담화문이 작성이 됐는데 농식품부 장관이 검토를 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총리께서 말씀하신 건 제의 요구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신 거죠. 왜 이래서 제의 한 번 더 논의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 포함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총리 담화가 그렇게 중요한 핵심 내용을 빠뜨렸으니 대통령께 보고하는 내용이 제대로 보고가 됐겠냐 이거예요. 이 법은 공산화법이다. 이 법을 해주면은 농민들이 쌀 재배를 질 나쁜 양산된 쌀을 해서 정부가 다 사줘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보고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우리 정부에서는 훨씬 많이 심도 있게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민들을 심히 인격을 못 얻은 게, 정부가 쌀을 이 과잉 생산된 물을 매입해주면 농민들이 질 나쁜 쌀을 재배해서 더 과잉이 늘어날 것이다. 이게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수준 낮은 또 질이 나쁜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제일 순박한 분들이 농민들이에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농민 인격을 심히 무시하고 농민들과 같이 협치를 안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됐습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죠. 농업 분야는 또 질의하실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기서 끝내고. 경북 고령선수의 정의용 의원입니다. 이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현안 질의장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무위원에게 일본 장관이냐는 질문이 굉장히 좀 질의의 맥락은 알겠습니다만은
질 내용 자체는 그 표현 자체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기자회견 하시면 됩니다. 상임위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기자회견장 말씀하시면 본인 생각 분명히 말씀하시고 책임질 거 책임지면 되니까요. 제가 농림부 장관님께 앞서 질문 나왔는데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중재안 민주당과 이제 국회의장께서 하신 중재안 중에 경제 면적이 이제 늘어나면 강제 매입에서 면책하는 조항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앞선 질의에서 말씀 답변 중에서 지금 재배 면적이 줄어들어도 쌀 생산량이 쌀 소비량보다 많아서 문제인데 예. 그 면책 조항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그렇습니다. 거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이해가 되던데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충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소비량이 워낙 급감하고 있고 벼 면적 자체는 전용도 1년에 논이 8,000헥타 정도 전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면적이 서서히 줄고 있습니다. 면적이 늘어난 거는 최근 10여 년 동안에 21년에 한 번 6,000헥타 늘어난 게 전부예요. 벼 면적은 현실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쌀 과잉 기주에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 벼 면적이 올라간다. 이거는 저희가 볼 땐 불가능한데 그 조항, 불가능한 조항을 걸어놓고 이렇게 정부의 재량권을 줬으니까 정부가 받아야 된다는 말씀은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 보면 이제 1992년에 이제 쌀 소비량이 112.9kg이었는데 2022년 작년에 56.7kg. 그러면 30년 동안 반이 줄어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인구는 지금 소멸 위기 지역이 늘고 있고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네, 그건 이제 1인당 말씀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쌀 소비량은 급감하고 인구도 줄고 있고 그럼 쌀 소비량은 더 줄어들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배 면적이 늘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재배 면적이 늘면 면책하겠다. 이거는 가정 자체가 이제 성립이 저희가 안 돼요. 걱정하는 거는 재배 면적이 줄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격리라든가 이런 제도를 안 하면 의무 격리를 안 하면 면적이 좀 많이 줄게 돼 있습니다. 재배 면적 자체가. 근데 소위 그 남는 쌀을 강제로 정부가 매수해라. 이 법이 시행되면 줄어드는 게 거의 미미하게 줄어든다. 줄기는 주는데 그게 농경연에서 연구한 그 프로그램에도 나와 있고요. 근데 소비량은 계속 더 줄기 때문에 소비량도 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갭이 커지니까 그거를 가격을 유지하려면 정부가 더 많이 사야 되고 근데도 가격은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일본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본이 제 기억으로는 93년에 거기 60kg로 유통이 되는데 24,000회까지 갔어요. 지금 쌀이 남아도니까 별 수단을 다 동원해도 지금 13,000행이에요. 거의 40%가 떨어졌어요. 40% 이상이 거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매입을 했을 때 쌀값이 더 떨어질 그러니까 가능성이 더 높다. 시장에 쌀이 넘친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쌀을 비싸게 살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농업인단체가 다 반대하고 일어난 게 처음엔 몰랐는데 가격이 떨어진다는데 이걸 우리가 찬성 못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그 그래서 의무 매입하면서 비용은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쌀값 방어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쌀 생산량을 조절해서 네. 다른 대체 작물로 가거나 예. 하는 비용 또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거나 청년 농업을 육성하거나 거기에 투자해야 될 돈도 투자도 못하고 그렇죠. 의무 매입 써야 되고 예. 그럼 구조조정도 못하고 쌀값 방어도 결과적으로 못하게 되고 근데 이걸 강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제시한 게 가루쌀이라는 수단을 현 정부에서 발굴을 해냈고 과거에는 없던 겁니다. 현 정부에서 발굴을 했고 과거에 있었지만 사실은 거의 그냥 잠자고 있었죠. 가루쌀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 가루쌀은 벼기 때문에 농업인이 그냥 벼 재배하듯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콩도 있고 밀하고 가루쌀은 이모작이 가능하니까 밀하고 이모작하면 거기에 전략작물 직불제도 도입을 한다. 그럼 밥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급균형 쪽으로 가자. 그때 일시적으로 과잉이 되면 작년처럼 과감하게 돈을 투입을 해서 쌀값을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입니다. 그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안 써도 될 돈은 세이브해서 그거는 우리 청년농한테 쓰고 스마트팜한테 미래 농업에 쓰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처럼 격리에 대한 시점을 놓쳐서 쌀값 수급 조절 기능을 제대로 못하지 않고 네. 제때 하고
그리고 쌀 소비량이 줄고 있으니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가루쌀도 만들고, 그리고 가루쌀 하면서 밀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서 밀 수입량도 좀 줄이고, 그리고 콩이나 뭐 심어서 그렇습니다. 직불금 줘서 이모작하면서 농민들한테 좀 수익성도 높여주고 예. 그러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아니, 오죽하면 쌀을 담당하는 쌀 전업농을 포함해서 농민단체가 41개 단체가 반대하고 제의 요구하라고 공식 성명서를 내잖아요. 일부 단체 빼놓고는. 그거를 왜 무시하려고 하냐. 농민단체가 자기들 성명 낸다는 얘기는 자기들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서 성명서 내는 거지 누가 한 사람이 써서 내는 게 아닙니다. 축산이나 뭐 다른 부분도 이제 다 농업 중에서 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상실감이나 뭐 이런 것도 특별히 그 없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거기도 안 된다는 거. 형평성 문제 제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찬성하는 농민단체, 농업단체가 어느 정도 규모, 전체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단체로 굳이 따지면은 8개고 뭐 실명을 거론하겠는데 전농 계열입니다. 예. 저 만나보셨습니까? 설득을 하기 위해서. 전농도 제가 위원장도 전화도 하고 물론 개인적으로 보기도 하고 우리 직원 보내서 자료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거든요. 또 국민들한테 좀 더 우리 정부 입장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예. 알릴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쌀 생산비, 뭐 쌀뿐만 아니라 모든 농업 관련 생산비가 지금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결국 저는 생산비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만들어 난 거, 생산한 걸 사주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 생산비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게 비료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올라간 가격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농협이 힘을 합쳐서 80%를 보전을 해드렸고, 금년에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는 생산비를 우리가 컨트롤했으면 제일 좋은데 원료 같은 걸 다 외국에 의존하는 게 많으니까 마음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료에 대해서 할당 관세를 제로로 한다든가 해서 가격을 낮추기, 수입가를 낮추는 거, 원료 가격을. 사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비료 같은 것도 플러스, 과도하게 오른 거는 원료 플러스, 거기다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생산비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